근데 이번 너 뭐야 성적 뻥튀기 됐냐? 그 점수? 나 갑자기 점수 30점 나왔어. 나 40점 나왔어. 언제? 근데 또 있는 거 봐서 31점. 바뀌었어? 무슨 거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1학년 2학기 종합이 70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막 공부 더 하진 않아. 아니, 안 쓰면 안 했지 더 하진 않아. 시험 40등이 나왔어. 근데 친구들은 작년이랑 다르다고? 아 볼까? 나도 전기공부 너무 쉬운 거라서. 그러니까 약간 이과 갖고 있는 거. 아니 뭐 그냥 쪼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 혹시 문과에서 나도 그냥 적는 애들이 몇 명인데 얘네만 거의 800이라서 내가 떨어졌는데?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공부를 안 하긴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요새 작년보다 저번에 떨어지네. 진짜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그래 되게 공부하니까. 근데 난 별로 많이 오지 않아. 한 20등인가 봐. 아니 근데 20도 지금 공부 적은 애들이 나한테 몇 만큼. 아니 그 네가 보이는 애들보다 훨씬 많겠지 적는 근데 씨발 내 위에 있는 애들이 적은 애들. 아니 완전 정신없어 적는 애들 잖아. 그래도 쇼츠 내가 이번에 해석처럼 풀어도 이거 이번 주에 적합 계산하다가 한 번씩 근데 이거 몰라해. 이거 뭐야? 자, 보자. 37번. 이제 재원이가 그리웠는데 재원이가. 아니 그 친구가 없잖아요 그 준서. 아유, 그놈도 참. 이거 왜 안 해요 그 친구는? 걔는 학원을 그만뒀는데 이유를 말하면은 그 친구의 이제 프라이버시가 깨질까봐 그거는 내가 일단은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네. 아, 참. 아니. 얘기하진 않을게. 이게 그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냥 좀 솔직하게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중간고사 시작할 때 12명이었거든요. 12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맞나? 11명인가 12명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하민이 이제 막 새로 다니기 시작하고 막 그때였지 그때가. 근데 지금 이제 반이 없어졌잖아. 절반 지금 딱 6명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혹시 이거 서바이벌 게임인가? 뭔가 한 명씩 이제 이 좀 속된 말로 나의 이 그지 같은 거를 못 버티고 이제 한 명씩 이제 결국 이러다 보면 내 생각인데 서연이만 남을 것 같아. 왜 버틸 거예요 쌤? 너도 버틴다고 표현하지 마. 너는. 일단 내가 봤을 때 다음 타자는 일단 1반은 창이고 못 버티고 이제 빠이빠이는 일단 1반 창이. 2바가 좀 궁금하네. 건우일래나? 건우가 2바일래나? 3바가 하민이가? 나오신다. 좀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참 이게 그러니까 딜레마 내 입장에서는 어떤 딜레마가 오냐면은 이제 믿기지는 않겠지만 격려를 해주고 싶거든요. 저도요. 진짜요. 진짜로. 나도 이제 학창 시절을 겪어봤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나도 잘 알아요. 나도 이제 해봤던 거니까. 그래서 사실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너무 현실주의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또 성적이 안 오르거든. 격려가 안 오르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쓴소리 할 때도 아무래도 많고 싫은 소리 할 때도 많고 숙제도 사실 빡빡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이게 나도 어떻게 그거를 조율할지가 사실 좀 힘들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학원에서 지금 이제 3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근데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지금 학생들이 이제 한 명 그만두는 게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나도 지금 처음 겪고 있는 일이에요. 처음 겪고 있는 일. 보통 이제 제가 그 학생들을 이렇게 맡으면은 1년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한 6, 7명 정도가 그만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각자 이제 다양한 이유로서. 근데 지금 반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우리 반만 했어. 우리 반만 했어.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방향성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은 대진고가 원래 이런 건가. 이제 제가 대진고 내신 대비는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이 처음이거든요. 대진고 내신 대비. 대진고 시험지야 수없이 맞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고민이 좀 되게 많아요. 저도요. 사실은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뭐 이제 나간 친구들에 대해서는 사실 미련은 없어요. 뭐 그들이 선택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이제 뭐 여러분한테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저는 어찌됐든가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힘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뭐 학원을 다닌 건 아니지만 학창 시절 때 저도 웬만한 사람보다 힘들게 공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이제 최대한 도움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좀 힘내줬으면 좋겠다. 한국말이 괜찮아요. 한국반 애들요? 네, 걔들은 그대로. 걔들은 그대로.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걔네들은 여러분보다 한 5배는 더 알고 있어요, 제가. 아 진짜로. 걔들한테 물어보면 알게요. 걔들은 내가 진짜 한 5배는 더 알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 걔들은 또 좋다고 헤헤거리고 있어. 그래갖고 얘들 좀 이상한 애들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그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 이제 지훈 선생님이라고 이제 계신데요. 지금 고3 위주로 하시는 그 선생님이 대진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그 원장님이 한 분 계세요. 아는 원장님이 지금 저기 세종에서 하시는 좀 젊은 원장님인데 저보다 5살 어린데 그분이 대진고 출신이에요. 또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이제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대진고 지편반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생리를 이제 제가 대충 들어봤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데 대진고 그때가. 그때는 어땠었냐면은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이 지편반에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각종 그 이제 뭐 바카스나 막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음료들 이거 챙기는 건 그냥 당연히 기본이고 그 공부하다가 쓰러진 애들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대요. 그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지편반은 지편반 전용 교실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안 하는 거지 지금은. 근데 이제 거기가 있대. 거기 무슨 이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다가 누가 갑자기 턱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막 쓰러지고 그리고 뭐 전교 2등인가 했던 애가 자살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만 이제 그 조문을 하러 갔다고 학생들은 이제 이런 데 오지 말아라 해갖고 이제 해서 학교 차원에서 뭐 그렇게 했다고 뭐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 이게 근데 웃긴 건 뭐냐 대진고만 그렇다는 거죠. 대진고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가 사립이거든요. 고등학교가 사립이고 그리고 명문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도. 왜냐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 부모님께 경기고등학교라고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거든요. 비일비재했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대진고 다니는 학생들이 뭔가 양극화가 딱 되어 있는데 이 양극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이제 그동안 봤던 대진고 학생들은 딱 그렇습니다. 한 3등급 정도까지 나오는 학생들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한 3등급 정도까지 나오는 학생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2등급 정도 또는 정말 더 해갖고 1등급까지 결국에는 올라가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한 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3등급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당연히 좌절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좌절감이 올 수밖에 없어. 막 학생들이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해도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요, 내가 이거는 장담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지금 여러분의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좀 많이 치열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진짜로. 제가 막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봤자 결과가 안 좋은데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인생은 성적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제 사교육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너네보다 몇십 년 더 살았잖아.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 정말로. 저희 학원에서 신규 선생님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만 미리 잠깐만 영상 찍고 몰라.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분이에요. 내가 스카우트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스카웃을 했는데 7월부터 일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은요, 강사 경력이 4년? 3년인가밖에 안 됩니다. 네, 경력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학벌까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때 보는 기준은 뭐냐면요, 이건 아마 깨어있는 기업 또는 그런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펙 자체보다는요, 어떤 과정으로서 이 사람이 살아왔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이력서상에 드러내기가 힘들잖아, 사실은요. 그래서 대화를 충분히 해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사실은 사람을 뽑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여전히 스펙은 중요한 시대일 거예요. 여전히 중요는 하겠지만, 근데 그게 다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회사 생활을 해보면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요, 제가 막 어디 막 무슨 뭐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제가 막 어디를 막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해외 연수를 다녀왔니, 자격증은 좀 허접한 거 그냥 몇 개 있고 그냥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디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를 알아요. 근데 이제 웃긴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일단은 노력을 했어요. 일단 뭐가 됐든 열심히 했어. 뭐가 됐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게 뭐냐, 진짜 기회가 오더라고. 기회가 와. 그래서 그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대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천 번 만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너네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너네 가치가 아니야. 그리고 분명히 너네가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방법적인 측면. 내가 말했잖아. 지난번에 우리 자기불구화 이런 지문도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불구화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정말 해도 안 되는 건가, 이런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 여러분 언젠가 하다 보면요 돼요. 그 트이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야. 타이밍의 문제. 언젠가는 반드시 다 오니까 너무 막 너네가 좌절감을 갖거나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얘들아, 대학은 다 갈 수 있어. 정말이야. 이건 정말이야. 어느 대학을 가느냐는 다르겠지만 어느 대학을 가느냐는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학은 갈 수는 있어. 진짜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졸업생들이랑도 간간히 연락해요. 그 졸업생들이랑 거의 제일 친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예비 고1일 때부터 제가 수업을 했었으니까. 이제 고3 되고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죠, 걔네들이. 그럼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떠냐? 그 친구들도 다 여러분과 당연히 같은 과정을 거쳤죠, 당연히. 근데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진짜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자, 나 이렇게 따뜻한 말 자주 안 한다. 37번 보자.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인가? 이 글도 패턴이 약간 비슷한데 이번에도 미리 말해줄게. 첫 문장부터 그 페이지의 맨 마지막이지. 그 해당 페이지의 맨 마지막까지가 이제 설명이야. 설명.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이제 두 문장이 있어. 그 다음 페이지 두 문장에서 앞에 나온 부분, 여기가 요지예요. 요지이자 요약문이야. 여기가 미리 말해주면.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문장은 이 요지 요약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글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글을 구조화할 때는요, 3단 또는 4단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설명 부분이 기니까 설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요약, 부연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설명 한 덩어리, 요약 한 덩어리, 부연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너네가 구조화를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37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38번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유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In a survey, 한 조사에서 61%의 미국 사람들이 대절이야라고 말했대. They supported the government. 그들이 정부를 지지한다고. 어떤 정부냐? Spending more on assistance to the poor예요. 즉 빈곤층 지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빈곤층 지원에 더 많이 돈을 쓰는 정부에다가 지지한다고 말했답니다. 뭔가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보세요. When the same population was asked. 자, 그러나 같은 집단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같은 인구는 이 응답한 그 사람들, 61%의 이 미국 사람들 말하는 거야. 이 같은 집단이 질문 받았을 때 뭐인지 아닌지를요. They supported spending more government money. 즉, 더 많은 그런 이제 정부 돈이니까 정부 예산이라고 할게요. 정부 예산을 쓰는 것을요. 어디에다가? welfare에다가, welfare, 복지에다가. 그러니까 복지에다가 더 많은 정부 예산을 쓰는 것을 지지하는지를 질문받았을 때는 겨우 21%만이 in favor, 찬성했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빈곤층 지원이란 말이야. 복지라는 말은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거지. 엄밀히 따지면은 복지라는 벤다이어그램 안에 빈곤층 지원이 있겠지. 그렇지? 빈곤층 지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이 있겠지. 복지의 여러 차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말에는 얘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당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A라는 당이 있고요, B라는 당이 있습니다. 아니 당을 따질 필요도 없어. 정부라고 했으면 그냥 정부라고 할게요. 정부가 빈곤층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지지율이 높았는데 복지에다가 돈을 예산을 쓴다고 하니까 지지율이 팍 떨어진 거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얘나 별 차이 없거든. 오히려 얘가 더 넓은 범주거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이거를 이제 따져보는 게 이 글의 중요한 점입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if you ask people, 너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뭐에 대해서? Individual welfare programs, 개별 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해 만약 너가 사람들에게 물어봐. 그 개별 복지 프로그램이 뭐냐? 예를 들어서 giving financial help, 뭐 재정적 도움을 주는 거와 같은. 어떤 사람들에게 who have a long-term illness니까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financial,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뭐 복지, 개별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은 paying for school meals, 뭐 이제 그 급식비를 대주는 거와 같은 거겠죠. For families with low income이니까 저소득층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복지야. 이 복지가 뭔데? 이거 아니야? 이거랑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들은요 are broadly in favor of them. 넓게 그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여기서 말한 예시 두 가지가 뭔데요? 이거랑 관련성이 있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but if you ask about welfare, 너가 만약에 복지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어떤 복지냐? Which refers to those exact same programs. 자, 정확히 동일한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말하는 복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쳐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은 행동은 똑같은 거거든. 근데 용어만 달라진 거야. 용어만. 됐어? 여기에서는 어떤 용어를 말한 거야? 개별 복지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이런.
빈곤층 지원이라는 개별 복지 프로그램.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찬성을 하는데, 근데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That you just listed.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리스트에 있었던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방금 전에 그 리스트에 이제 열거했던 정확히 동일한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복지에 대해서 너가 물어본다면 그들은 그것에 반대할 거예요. 아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개별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말이랑 즉 복지라고 그냥 말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개별 복지 프로그램 이거랑 복지랑 다르대요. 뭔데 대체? The word welfare. 자, 복지라는 단어는 has negative connotations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부정적인 함의예요. 이게 함축된 의미. 됐어? 복지라는 말 자체가 함축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을 이제 반대 의견을 내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마도 because of the way 방식 때문일 거래. 어떤 방식이냐? 많은 정치인들이랑 신문들이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 때문일 거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지라고 한다면은 이런 게 이제 복지에 관련된 거거든, 사실 어찌 보면은. 근데 많은 신문사나, 그러니까 언론사나 정치인들이 뭐라고 자기의 어떤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뽑아달라고 하면서 어떤 유세를 할 거 아니야? 선거 유세를 하는데 공약이 있겠죠. 근데 그 공약을 이것저것 다 복지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됐어? 실제로는 복지의 차원이 아닌데 이것저것 다 복지라고 표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지. 복지라는 말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되니? 다음 내용 가볼게. 그래서 이제 결론 나옵니다. 그래서 the framing of a question이래. 질문의 framing, 질문을 framing 한다는 거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틀을 만든다는 거죠. 질문의 framing은 can heavily influence the answer. 대답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느냐의 그 질문 방식이 대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방식에서. 그리고 그것은 matters, 중요하답니다. 뭐 한다면요? If your aim, 너의 목표가 is to obtain a true measure, 진정한 척도를 얻는 것이라면요. of what people think.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척도를 얻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척도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전에 똑같은 행위를 한다라고 했지 용어만 달라진 것뿐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척도가 어땠습니까? 완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렇죠?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이거를 원하는 거지. 그 진정한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얻기를 원한다면. 됐어?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이게 단순 용어랑 상관없이 이 정책, 이 행위에 대해서 진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면 그거를 진정한 척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거를 아는 게 네가 목표라면은 그러면은 이 용어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질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됐어? 만약에 내가 정치인이야. 내가 공약으로 내걸었어. 내가 공약으로 내건 게 뭐냐? 자, 우리 빈곤층 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분, 저소득층 자녀 교식비 지원, 교식비 무료 이런 거 해주고, 그리고 무슨 지금 질병을 장기간 동안 앓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여기에서 내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됐어요? 내 의도는 내가 할 행동은 똑같아요. 근데 그 의도는 뭐야? 정확히 말하면 나밖에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지.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이 빈곤층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그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공약에 대해 정말로 지지하는가 그 척도를 내가 정말로 얻고 싶다면은 내가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 그 질문, 그러니까 내 공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질문이라는 건요. 내 공약을 그 명칭을 되게 잘 설정해야 된다. 됐어? 내가 그냥 복지라는 말로 퉁쳐버리면 사람들은 이게 아닌 줄 알고 거부 반응을 일단 보여버립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척도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니 뭐 말인지? 자,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And next time you hear a politician. 자, 그리고 다음에 너가 정치인의 말을 들을 때
정치인이 뭘 말하는 걸 들을 때냐? Surveys prove.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입증한대요. 대적 이하를요. The majority of the people. 대다수의 사람들이 agree with me. 저에게 동의한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라고 이 말하는 것을 be very wary. 주의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next time이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위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지금 이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선거를 하겠죠 내년에 그러면은 정치인이 막 말을 해. 아니 이게 설문조사 봐라. 지금 나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렇지? 단순 통계잖아, 단순 통계. 근데 나에게 동의한다는 거를 아주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용어 하나에 따라서 지지율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는 아주 어떤 일부분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만 나에게 동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거라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의견을 찬성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겠죠. 됐나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주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 물어보는 바가 명확한 물어보는 바가 물어보는 바가 명확히 하는 질문. 명확히 하는 질문만이 진정한 척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척도라는 건 무엇이다? 진정한 다른 사람들의 의도. 됐어요? 진정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요. 진정한 척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단편적인 말만 듣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말을 의심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말. 됐어요?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용어를 잘 의심하라는 거겠죠. 잘 분석하라는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38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약간 구조가 특이합니다. 약간. 구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죠. 두 문장. 이 두 문장에서 이 필자의 주장을 말하고 있어요.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제시하는데, 이 주장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게 1번입니다. 1번. 주장을 제시하는 게.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예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for example부터 그 다음 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사실상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문장 나와 있죠. 마지막 문장.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주장을 제시하는 두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단순 주제 재진술 이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제를 재진술하는 거라면은 초반에 나온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완전히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냥 패러프레이징만 된 거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두 가지 버전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제 재진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두 가지 버전으로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예시가 지금 여기에 for example 보이지 얘들아? 여기에 for example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however 나오면서 또 for example 보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시가 두 가지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however 이전까지에 나와 있는 예시는 요 주장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예시고 그 다음에 however 이하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의 예시는 요 놈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주장, 예시, 주장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완전 숨이 싼 광구주야. 됐냐? 그래서 첫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Risk often arises.
자, 위험은 종종 발생합니다. 불확실성으로부터요. 뭐에 대한 불확실성이냐? How to approach a problem or situation. 문제나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위험이 발생하는 거야. One way to avoid such risk. 자, 여기가 문제라고 했죠? 위험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다? It's the contact with the party. 당사자와 컨택트하는 거예요. 컨트랙트하는 거예요. 컨트랙트라는 건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계약. 됐어요? 명사로서. 그러니까 그 당사자와의 계약을 하는 거랍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 Who is experienced and knows how to do it. experience니까 경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숙련된이라는 뜻이야. 여기서의 experience는 skillful의 뜻이야. skillful. 그래서 숙련된, 능숙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당사자와의 계약을 하는 것이 바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라고. 됐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니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건우가 영어 강사하고 싶대. 예를 들어서. 근데 왜 비웃지 마. 왜 막 자꾸 막 콧방귀 뀌는 소리들. 니가 약간 이런 느낌. 자, 예를 들어서 건우가 영어 강사를 하고 싶대. 근데 건우가 영어 강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야. 왜? 불확실하니까.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계약을 하는 거야. 나랑 계약을 해.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경험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지. 건우야 뭐 선생님이 많이 알려줄게. 어떻게 영어 강사 되는지 어떻게 잘하는지 알려줄게. 월 1,000만 원만 내. 뭐 이러면서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거지. 됐어? 프레미장고 예를 들어서 to minimize the financial risk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재정적 위험인가? associated with 나왔네요. 관련성이 있는 거죠. 뭐랑? The capital은 자본이죠. 자본 비용과 관련성이 있대. 어떤 자본 비용인가? tooling and equipment. 도구와 장비의 자본 비용과 관련된 그런 재정적 위험.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뭐에 대한? For production of a large complex system. 그럼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생산에 대해서요. 됐어요? 자, 이런 거를 위한 그런 장비나 도구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위험, 이제 도전 과제가 있어요. 근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위한 도구나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와 관련 있는 재정적 위험이 있다고.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manufacturer, 제조업자는 might subcontract 한답니다. contract는 계약인데 sub은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계약을 주는 거예요. 하청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청을 줄 수도 있답니다. The production of the systems and major components. 그래서 그 시스템의 주요 부품에 대한 생산을 하청을 줄 수도 있다는 거. 됐어요? The suppliers, 그 이제 공급업자들에게요. Familiar with those components, 즉 그들의 그러한 그 이제 부품에 친숙한 공급자들에게.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 어떤 특정 기업의 이제 사장인데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어야 돼.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뭐 프린터를 만든다고 쳐봐. 프린터를 만드는데 이 프린터에 들어가는 어떤 나사 하나가 있어. 나사. 우리가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지.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무언가들이 필요하잖아. 기계도 필요하고 어떤 뭐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그거에 들어가는 재정적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공장 다 설립하고 했어. 근데 이 프린터가 잘 안 팔려. 망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재정적인 위험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는 거야? 이거를 딱 만들어줄 수 있는 하청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과 이제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요, relieves 덜어준대요. 경감시킨답니다. 뭐를? The manufacturer of the financial risk. 재정적 위험에 제조업자에게 재정적 위험에 대해서 덜어준답니다. 뭐에 관련된? Associated with the tooling and equipment. 아까 나왔던 거죠? 도구 및 장비와 관련된 거죠? 이러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와 장비와 관련된 그런 재정적 위험. 이거를 당연히 덜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청 맡기면 되니까. 우리가 기계 만들고 뭐 이럴 필요, 기계 사들이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
됐죠? However,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또 시점이 바뀝니다. Transfer of one kind of risk often means 한 종류의 위험에 대한 전이에요. 전이. 그러니까 옮기는 거죠. 이게 종종 뭘 의미하기도 하느냐? Inheriting another kind랍니다. 또 다른 종류를 이어받는 걸 뜻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리스크가 있어. 이 리스크가 무엇입니까? 재정적 리스크예요. 재정적 리스크. 이 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는 뭐였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내려면은 그 도구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했다가 망하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청을 맡긴다. 이거였죠. 자 그런데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청을 맡긴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하청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하청을 맡기는 것까지 가면 어떻게 되니까? 리스크가 떨어지죠. 됐어요? 리스크가 떨어지잖아. 그런데 하나의 리스크가 떨어진다고 해서 전체 리스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리스크가 떨어지면 또 다른 종류의 리스크가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제로성이 된다는 거야. 됐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재정적 위험 있어? 하청 맡겨. 그럼 리스크 전체적으로 줄었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리스크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걸 한번 볼게. 또 예시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subcontracting work for the components. 부품에 대한 그런 작업을 하청을 주는 거는요. for the manufacturer, 제조업자를 준답니다. 어디에다가 주느냐? in the position of relying on outsiders. 이런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거야. 즉 외부자들에게 의존하는 입장으로 준다라는 거야.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 거라고. 당장에 즉 여러 총체적인 위험이라고 볼게요. 총체적인 위험. 그러니까 토탈 리스크죠. 토탈 리스크. 그러니까 토탈 리스크는 어떠냐면은 재정적 리스크는 떨어졌어. 왜? 하청 줬으니까. 됐어? 근데 문제는 뭐야? 외부인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잖아. 의존성.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예를 들어볼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청을 계속해서 맡겼어. 얘네 아니면 이제 이 나사를 못 만들어. 얘네가 이제 아는 거야. 가불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야. 야, 이제 이 하청업체에서도 아는 거야. 야, 너네 우리 아니면 이거 나사 못 만들잖아. 아니 쫄리면 니네가 만드는 거야. 파워 들어. 막 이러서. 야, 부품 가격 올려줘. 안 올려줘? 안 해. 우리 안 해. 우리 딴 데 할 때 많아. 니네 딴 데 알아봐. 아쉬운 건 뭐야? 대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아쉬워도 버리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됐어? 이런 리스크가 새로운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총체적인 리스크는 어떠냐? 결국엔 똑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말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 그리고 그것은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어떤 리스크야? associated with quality control, 어떤 품질 관리라든가 scheduling, 일정 관리라든가 그리고 the performance of the end time system. 그러니까 end time system이라는 거는 뭐 이제 끝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완제품을 말하는 거겠죠. 완제품 시스템의 어떤 성능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왜냐면은 얘네가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야 올려줘. 뭐 이제 우리 하청해 주는 거 비용 올려줘. 지금도 충분히 주고 있잖아. 이 자식들 봐라. 나 이거 제대로 안 해. 야 무조건 우리 일정에 맞춰. 니네가 하는 대로 안 해. 안 해. 야 대충해. 쟤는 돈도 안 내주는데 이래버릴 수 있다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가격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또 줄여질 수도 있대요. 또 어떻게 줄여질 수 있어? 뭘 통해서? Careful management of the suppliers. 그 공급업자의 신중한 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위험이 줄여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리스크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는 거. 그러면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별도는 아니에요, 얘들아. 별도는 아니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첫 번째는 뭐였어? 숙련자와 계약을 한다는 거였지. 그렇지? 이게 일단 첫 번째였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그 관리를 통해서요. 관리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주제 쓰고 마무리합시다.
숙련자와의 계약과 신중한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을 줄일 수 있다.